권성동 권한대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단일 대오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은 욕도 먹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얼굴이 더 두꺼워야 된다. 이걸 주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두꺼운 사람 여기. 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는 약간 인상 자체가 이거는 뭐 비하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탈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예. 외모적으로. 예, 외모적으로 약간.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일단 두껍구나 얼굴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국민의힘 뭐 굉장히 다 많은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예. 그냥 약간 체념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권영세가 끌고 가는 이 판을 내부에서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나 뭐가 구심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이 날아간 다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반체념 상태로 그래 그냥 이대로 가다가 다 망하고 새로 리셋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말에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침묵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력감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신윤들이 네. 장악을 하고 있으니 그냥 약간 체념 상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생각은 리모델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붕괴 직전이란 말이에요. 금도 많이 가고 네. 바닥도 꺼져가지고 이거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고 네.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집주인이니까 이건 리모델링 수준으로 버텨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대통령실과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는 네. 환호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 어떤 이봐 여론조사인데요? 올라가잖아. 지금 지지층 결집하고 있잖아. 해볼만 하다니까.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한다고 봐야 되겠죠. 뭐 대구 경북에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냥 그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도 이제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주위로부터 욕을 많이 먹으니까 네. 그냥 우리 가족처럼 항상 내 편 들어주고 그래 괜찮아 그런 사람들만 보고 정치하겠다라는 건데 선거 포기하는 행위죠. 이거는. 네. 그럼 이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선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다. 일단은 우리가 지지층부터 결집시키자. 네. 지지층한테 욕 먹으면 우리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굴 두껍게 다니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옳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 토끼만 지키는 전략은 옳지 않다. 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이제 권영세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죄를 저질러도 도로 친윤당은 각설이 같아서 죽지도 않고 돌아온다. 계속 돌아온다. 친윤 지도체제 이 결집 효과를 계속 낼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네. 지지율을 내고 있다. 보더라도 그렇게 돼가 있고 예. 당내에서 특별히 이 지도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세력이 없어요. 그리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인품과 성격이 대단히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랑 티격태격 싸울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미디어위원장인데 내 말 들어야지. 권 대표 왜 그러나. 이렇게 그러지 않을 싸우면 거다.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역할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이라든지 야당과의 협상,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대선 관리와 대외적인 뭐 형식적인 당대표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체제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가장 안정된 그런 지도체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아무튼 이 결집한 집토끼들 대구 경북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할 때 보수 괴멸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걸까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위 해가지고 한 그게 얼마나 공신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요. 리얼미터도 올라야지. 아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거기서 이게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정말로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데일리아 공정 여기는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을 넣는 게 말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냥 저는 이분들은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무슨 치료냐면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금융 치료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를 받아봐야 된다. 네, 결과를 받아봐야지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뭐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예정돼 있고 그리고 대선도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안 돼가지고 지방선거 예정돼 있고 줄줄이 이제 선거가 있을 텐데 네. 받아봐야지 정신 차리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단일 대우는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달라지면은요 다 이제 해체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불확실성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단일 대우 얘기해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네.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앵커님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예. 보수파는 병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강력한 진통제가 있어요. 어떤 이재명 진통제. 이재명은 절대 그냥 안 된다. 아프다가도 이재명 진통제 딱 맡겨놓으면 나 이제 아. 병 안 걸린 것 같거든. 아니 저건 안 되니까 우리 결집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막 서로 비판하고 우리가 이래도 되나? 그러면 나중에 아닌 선거 것 어떻게 같은데. 치르지? 이러더라도 하다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꽃길 깔아줄 거야? 뭐 하는 거야? 또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분들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꽃길 깔아줘? 이건 안 돼. 이러한 진통제에 본인들의 아픈 통증을 잊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네. 병은 더 깊어질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다.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생명이 위험하다. 네.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뭐 박범계 의원은 뭐 택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뭐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요. 일단은 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네.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네. 일단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이거와 관련해서도 저는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네. 요 지금 사실 이제 단일 대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옛날 적폐청산 때처럼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조선일보는 뭐 조선일보가 지금 조중동에 또 약간 논조가 달라졌어요. 조선일보가 약간 이제 이 보수 진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헌재 재판관 임명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런 게 많아졌는데 뭐 이를테면은 이 특검 가면은 공무원들 수천 명이 다 피의자를 선상에 오를 거다, 뭐 이런 보도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고인은 되겠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 중심으로 수사를 하겠죠. 뭐 그거를 이제 공포 마케팅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은 막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지만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마지노선은 제가 보기에는 네. 김건희 특검이에요. 네. 예. 김건희 특검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많은 대선 주자들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다음번에 좀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이 건진 수사가 네. 굉장히 지금 네. 나중에 중요해질 거다. 명태균은 아무것도 아니란 귀여운 수준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명태균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건진 쪽에다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상당수가 윤핵관이고요. 네. 예, 그 검사가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또 가까운 검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건진 쪽에서는 한동훈계가 우리를 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네.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절박하다. 특히 윤핵관들이 절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거 단일 대우를 외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그거를 용인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건진 법사랑 예. 제일 친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예. 되게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송 끝나고 말씀.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아, 이런 네.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럴 것 같은데요. No. 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가 맞는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안철수 의원도 뭐 이런 역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박범계 의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엄 전에 얘기했을 때는 뭐 씨알도 안 먹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입장도 제대로 내지 않고 지연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와중에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 얘기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런 인물들인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유승민은 죽은 탄핵을 초래한 배신자다. 예,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좀 험담을 하면서 네. 자기의 지지율과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네거티브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냥 홍준표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계속 보수파의 큰 어른이라고 얘기를 스스로 자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까 좀 여러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네. 꿈꾸는 건 자유죠.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홍준표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은 홍 시장은 파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장을 한 건가요? 그렇죠. 부모님 묘소를. 네, 이장을 해서 그러니까 파묘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제 다시 옮겨야 되니까. 참 이 정권은 무속 정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네. 주요 정치인들 다 이장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참 홍 시장까지 여기에 한 숟가락 얹으시다니 저기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고. 예, 10년 뭐 근데 아직 그 텔레그램에는 살아 있대요. 또 사람들 네. 얘기 그게 탈퇴를 하는 것처럼 그 번호가 아예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네. 투넘버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이장 할 때 파묘할 때 저기 김고은 씨랑 최민식 배우는 부르셨는지 살풀이 잘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배우들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아, 예, 당연히 안 갔겠죠. 네. 뭐, 직관을 잘 부르셨는지 궁금하고 네. 지금 사실은 이분들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 포함해서 지금 대선판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네. 근데 지금 먼저 뭐 자기가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결국은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본인들이 스탠스를 잡느냐가 추후에 공격에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을 조금 잘 방어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홍 시장은 네.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보기에는. 네. 같은 의견이시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군가요? 김재원 의원. 김재원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정말 앙수이거든요. 네, 네. 엄청나게 옛날에 싸웠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요? 홍준표 시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 시장님의 통찰력은 탁월하시고 아웃사이더가 아니시며 보수파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매기는 엄청나게 건가요? 예? 매기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아부한 거예요. 진짜로요? 지금 이제 완전 돌변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제 네.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인사도 했을 수 있어. 네. 와인 한 병 사가지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산티아고 술래길 가 계신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네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거기서도, 최근에. 네. 왜 얘기했냐? 네. 시장님 저 대구시장 하고 싶어요. 아, 저에게 물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180도 확 변하는지. 아니 근데 김재원 최고 얘기 시간 많지 않은데 잠깐만 길게 하셔도 하면은 돼요. 예. 김재원 최고의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별명이에요. 네. 대표 브레이커. 자, 김재원 최고는 지금 이준석 체제 최고위원, 네. 김기현 체제 최고위원, 네, 그러네요. 그리고 한동훈 최고위원. 그러네요. 네, 공통점이 세 개를 다 무너뜨렸어요. 김재원이. 날려보냈군요. 다 세 개를 다 날렸어요. 이거 대단한 건데 김재원 최고가 장점도 있는 분이에요. 저는 뭐 그런 것도 인정을 하지만은 예. 그 강경보수 소위 말해서 구구 아스팔트의 지분을 딱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 찾아가고 막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야 김재원이. 그런데 지금 왜 홍준표랑 손을 잡았느냐 대구시장 달라고 이것도 맞지만은 뭐냐면은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잖아요. 예. 다 탄핵 찬성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내란이 잘못됐다 이런 스탠스를 좀 비교적 네. 강원 차이는 있지만 근데 유일하게 홍준표만 지금 맞아요. 그러네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맞는 게 강경 보수 우파 오스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파 아스팔트 보수가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윤핵관들이 진짜 홍준표 싫어해요. 독보의 장군이다. 자기만 잘난 줄 안다. 네. 막 그러는데 결국은 홍준표를 밀게 되는 모양이 윤핵관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오니까 홍준표도 그걸 믿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군요. 지금. 네.
그런데 이 지금 조기 대선 언급하는 세 사람이 다 명태균 게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네. 왜냐면은 나올 게 있었으면 진작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증거들과 문제될 만한 것들이.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보면은 예. 결정적으로 대선을 출마를 못하거나 정치 생명이 끊길 만한 그러한 것은 없어 보이고 약간의 뭐 상처 흠집 그 정도겠지 큰 뭐 결정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화 몇 번 했다고 그래서 너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어. 통화 2번 했다며. 근데 3번 했잖아. 거짓말쟁이. 대선 나가면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직접 주고 받았거나 아니면 명선생. 나는 진짜 명선생이 너무나 정말 좋아. 정말 모든 것. 와, 여론조사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앞으로도 나만이 도와주게.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줘. 이런 녹취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의견이 다르네요. 했는데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아, 네. 뭘 위험해요? 괜찮아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빵빵 터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전해 들은 것도 있는데 아직은 네. 확인된 게 아니니까 한번 네. 지켜보시죠. 괜찮아요.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